네, 당신의 초이스 유창호입니다. 잔물결 같은 시장의 흐름이 확인됐던 화요일장이었습니다. 앵커가 뽑은 오늘장의 한마디 먼저 좀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이렇습니다. 뉴욕 증시 휴장 속 숨고르기 점점점 그리고 하지만 뒷심 확인입니다. 뉴욕 증시가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서 휴장을 했죠. 이런 가운데 우리 증시는 정말 잠잠하게 흘러갔습니다. 물론 그중에서도 일부 원전주라든지 아니면 세계 3대 암호화폐 큰 이벤트 기대감을 안고 있죠. 아스코 이벤트 기대감으로 제약바이오 종목들 가운데서도 급등 종목들이 쏟아지는 모습들 확인이 됐습니다만 지수 전체 흐름을 봤을 때는 약간 밀리는 선에서 제한적인 움직임만을 보였거든요. 자, 그런데요. 막판에 웬일로 매수가 확 좀 붙었습니다. 코스피는 특히 기관이,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의 매수가 나오면서 쭉 끌고 올라가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렇게 되면 내일장에도 조금씩 기대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심리가 만들어진 화요일장으로 보여집니다. 그럼 오늘장 정리하면서 내일장 이야기도 같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신의 초이스 지금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출연자부터 소개를 해드릴게요. 유아타증권의 지문상 차장 그리고 JW인베스트의 곽유정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그러면 두 분이 꼽는 시장의 특징주 살펴보고요. 그리고 추천주도 함께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전문가의 더블 초이스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두 분이 꼽아주신 특징주와 추천주 두 개씩 해서 네 종목이 있거든요. 자, 네 종목 바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나우로보틱스와 S&D, 알테오젠과 대웅제약 네 종목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로봇과 그리고 음식료, 그리고 오늘장을 빛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이 함께 나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다 익숙한 종목들을 볼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요. 이 중에서 특징주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특징주 일단 확인해 볼까요? 자, 특징주입니다. 네, 지문상 차장의 특징주는 S&D, 이렇게 음식료로 갖고 오셨고요. 자, 그리고 곽유정 대표의 특징주는 나우 로보틱스입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이 곽유정 대표님, 네. 나우 로보틱스 로봇을 갖고 오셨습니다. 좀 세네 개 준데 나우 로보틱스를 특징으로 봐주신 이유는 뭔가요? 오늘 일단은 나우로보틱스가 장중에 10%가 넘게 상승률이 나오기도 했었거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로봇 관련주 지금 물려 계신다 하신 분들은 로봇주들 다시금 랠리가 나오는 거 아니야? 해서 최근 들어서 중소형 로봇주들 움직임 주목하고 계신 분들 많이 계신 것 같더라고요. 특히 최근에 이제 유진 로봇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이제 인맥 관련주로 엮이면서 주가 맞아요. 상승 탄력이 굉장히 좀 강하게 나타나기도 했었고요. 로보티즈 같은 경우에는 물류 로봇에 대한 수혜 기대감으로 올라갔었죠. 나우로보틱스는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 둘 다 잡는 자체 설계하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사실 나우로보틱스가 상장을 딱 그 좋은 시기에 했습니다. 예, 그래서 올해 초에 로봇 관련 종목들 강세 움직임이 나타났을 때 딱 그 나우로보틱스가 상장을 하게 되면서 수요 예측만 하더라도 뭐 기관 그리고 일반 공모 수요일 때 한 거의 1,400대 1에서 1,500대 1 정도를 이제 기록할 정도로 굉장히 좀 IPO 시장에 있어서 흥행을 또 불러일으켰었던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예. 상장 당시보다 오히려 최근 근래 움직임이 훨씬 더 좋은 이제 상승 탄력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사실 나우로보틱스 사실 대부분의 로봇 관련 기업들이 성장주다 보니까 적자 기업들이 많습니다. 기술 특례에 상장한 기업이기도 하거든요. 다만 이제 나우로보틱스 쪽에서 지금 현재 가이던스로 제시하고 있는 방향은 내년부터 이제 흑자 전환이 기대가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나우로보틱스에서 지금 다루고 있는 로봇이 그 산업용 로봇, 협동 로봇 쪽을 다루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최근에 테슬라 같은 경우에도 휴머노이드 로봇을 이제 자동차 제조업에 쓴다고 하고 중국의 비아디 역시도 로봇 산업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지금 제조업에 있어서 이런 로봇이 계속 쓰일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나우로보틱스가 지금 이제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베트남이나 이제 동남아시아 쪽에도 제조 시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쪽에 진입하기 위해서 일찌감치 선제적으로 그 베트남 쪽에 그 법인 지사를 또 세우기도 했었고요. 동남아를 중심으로 해서 향후 이제 목표가 유럽이나 북미까지 이제 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해서 흥행을 했었던 걸로 보여집니다. 다만 오늘 이제 국내 증시에서 다른 로봇 관련주들 보니까요. 사실 로봇 대장이라고 볼 수 있는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주가 움직임 좀 미미한 편이었고요. 예. 그리고 산업용 로봇에 앞서서 협동
로봇 쪽에서 강자는 두산 로보틱스인데 두산 로보틱스도 오늘 움직임이 좀 더딘 흐름이 나타났습니다. 그러니까 나우 로보틱스만 오늘 개별적인 움직임이 나오는 걸로 봤을 때 나우 로보틱스의 최대 주주 그 지분율을 보니까 사실상 품절주더라고요. 거의 한 60% 정도를 최대 주주들이 이제 지분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시장에서 IPO로 이제 신규 상장한 종목들이 이런 이제 품절주 관련 이슈를 가지고 주가를 이제 좀 시연해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좀 틈틈이 관측이 되기도 했었거든요. 최근에 뭐 저출산 관련주로 엮여 있는 에르코스라든지 신플랫폼 이런 종목들도 한 번씩 시장에서 부각이 됐었는데 나우 로보틱스도 사실 로봇에 대한 단일 그런 이제 개별적인 이슈도 붙고 있지만 사실상 품절주 성격을 띠면서 오늘처럼 수급 부진 장세에서 좀 흐름을 보였던 게 아닌가라고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특징적인 흐름들 한번 잡아봤고요. 기술적인 흐름들 봤을 때는 지금 우상향 추세에 쭉 이어나가고 있는 중이긴 한데 대응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품절주다 보니까 변동성이 강하기 때문에 짧은 대응 위주로 하시라고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좀 의미 있는 구간대가 26,000에서 25,000원 구간이거든요. 그래서 하단에 대한 구간만 좀 주의하시면서 오늘 윗골이 조금 길게 달렸기 때문에 내일장에서의 조정 좀 주의하시면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확실히 그리고 이 새내기주이기 때문에 그 점에서도 좀 주의가 필요하긴 하겠죠, 아무래도. 네, 예. 특히 오늘 같은 경우에는 어제는 또 시장 흐름이 좋았었는데 되돌림 흐름이 나타났거든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확실히 좀 시장에서 변동폭을 좀 강하게 보이는 것 같아서 투자자분들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흐름을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로봇주의 흐름 뭐 대단했던 거 모두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 와중에 잠깐 좀 쉬어가는 국면이 나타났었는데 오늘장 특징주로 나우 로보틱스 이 종목이 유독 강한 모습을 잘 보여줬기 때문에 오늘 특징주로 포착이 됐습니다. 참고를 해보시고요. 자, 그리고 사실 지금 특징주 두 종목이 한쪽은 로봇인데 차장님께서는 음식료를 갖고 오셔가지고 좀 대비가 더 됩니다. 그런데 막상 차트 흐름을 보면 야, 이거 음식료가 옛날의 음식료가 아니잖아요. 정말 대단합니다. S&D 지금도 아주 높은 위치에 있거든요. 사실 대부분의 투자자분들이 한 S&D가 시총이 지금 한 3천억 언더인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잘 모르시는 분들이 많으실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게 S&D 같은 경우는 국내 이제 불닭볶음면이라고 칭하는 어떤 플랫폼 최대장이라고 불리우는 종목이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의 거의 대부분의 매출이 90% 이상 납품하고 있는 회사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대부분의 주요 매출은 소스류 그리고 분말 소스류 위주로 들어갔는데 액상과 분말이 대부분 한 92% 정도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실적 성장률 기준으로 보게 되면 2022년도 기준으로 봤을 때 탑라인 성장이 700억 정도 됐었고 그리고 마진이 한 100억 정도 벌었었는데 작년 기준으로 봤을 때 매출액 성장이 한 50% 이상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2배 이상 증가가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주가 흐름 자체도 거의 뭐 1년 기준으로 봤을 때는 2배 이상 성장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 초 기준으로는 주당 한 4만 원 아래에서 거래가 됐던 주식이 지금 오늘 종가 기준으로 9만 3천 원까지 거래가 되고 있는 상황을 확인할 수가 있을 텐데 지금 현재 기준에서 봤을 때 그러면 너무 주가가 많이 올라서 비싼 거 아니냐라고 말씀하실 수도 있는데 시장의 어떤 트렌드 기준으로 볼 때 최근에 뭐 조선 방산 업종이 대장주라고 불리울 정도였고 쉬지도 않죠. 그렇죠. 과거에 대장주로 불리우고 있었던 IT 테크 업종들 같은 경우는 지금 굉장히 많이 안 좋은 상황이잖아요. 근데 조선 방산 플러스 알파의 업종을 찾자고 한다면 음식료 업종이 될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인다는 생각이 좀 일부 좀 들고 있고 거기에 대한 근거로는 삼양식품인데 삼양식품이 사실 섹터로 보기엔 굉장히 작아요. 시가총액이 이번에 MFC에 편입이 되면서 7조 조금 왔다 갔다 하는 수준이기 때문에 10조가 안 되는군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기준으로 볼 때는 너무나도 좀 작기도 하지만 아니나 다를까 삼양식품 같은 경우가 해외 매출 비중이 거의 80%가 넘어가거든요. 뭐 비교하자면 농심 같은 경우는 해외 매출이 40%가 안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음식료 기준으로 볼 때 삼양식품이 프리미엄을 받을 만한 근거가 된다면 S&D도 충분히 여기서 프리미엄을 충분히 받을 만한 근거는 충분하다. 그리고 밸류에이션도 현재 올해 실적 기준으로 볼 때 12배 정도 거래가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삼양식품이 한 18배 정도 받거든요. 그러니까 충분히 뭐 디스카운트 요인으로 볼 때는 삼양식품 대비해서 한 30% 정도 프리미엄을 준다고 할 경우에 지금 현재 자리에서 업사이드는 30% 이상 놀 가능성이 좀 있어 보이고 그리고 오늘 이제 약간의 특이점으로 말씀을 드린다면 뭐죠? S&D 같은 경우가 매 월마다 수출 데이터를 발표를 해요. 그래서 주가의 흐름을 보면 저희가 이 4월 15일 주가가 장중에 19%까지 올랐던 적이 있어요. 급등했던 이때가 아마 적이죠? 데이터가 발표됐을 때 예. 시점이었고 반대로 5월 16일자 보면은 12% 밀렸어요. 이게 예. 이제 캐펙스 증설 이슈 때문에 밀린 건데 그러니까 결국은 수출입 데이터 숫자로 굉장히 예민하게 받아들여지는 종목입니다. 이거는 뭐 일례로 최근에 트렌드가 수출입 데이터 안 보고 매매하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수출 기반의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회사들을 봐야 된다라고 얘기를 할 정도니까 지금 구간에서 볼 때는 또 오늘 데이터, 6월 달에 나올 수출입 데이터 기준으로 볼 때 예. 조금의 어떤 변동성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러프하게 봤을 때 지금 현재 구간에서는 충분히 밀릴만한 자리는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뭐 차트로 보더라도 20일 회복이 된 구간이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는 충분히 매력적인 구간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실제로 그 숫자가 좀 확인이 되고 있는 그리고 숫자에 좀 예민한 종목이 되겠습니다. 삼양식품과 함께 정말 많이 올라온 S&D 그럼에도 특징적으로 오늘 또 움직임이 나왔기 때문에 포착을 해주셨고요. 이거는 그냥 사이드로 여쭤보는 건데 로봇주도 오늘 특징적으로 뭐 보셨습니까? 보기는 봤는데 예. 좀 약간 딥하게 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S&D 그리고 나우 로보틱스의 로봇과 음식료로 특징주를 각각 꼽아 주셨거든요. 자, 그러면 앞서 4종목을 저희가 띄워드렸는데 이제 2종목이 나와 있습니다. 자, 2종목 남아있는 종목 좀 띄워주시죠. 자, 오늘 4종목이 함께 하고 있습니다. 나우 로보틱스, S&D까지 특징주로 살펴드렸고요. 두 분이 갖고 온 지금부터는요 추천주입니다. 알테오젠 대 대웅제약. 이렇게 되면 확실히 아스코 이벤트 기대감이 있다는 게 느껴지고 그리고 오늘장 움직임 자체가 그랬으니까요. 어떻게 보면 뭐 특징주로 해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먼저 곽유정 대표님. 네. 뭔가요? 잠깐만요. 대웅제약이군요. 네. 대웅제약. 지문사 차장께서는 알테오제를 꼽아주셨는데 자, 하나씩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곽유정 대표께서 대웅제약을 꼽아주신 이유는 뭘까요? 네, 일단 뭐 둘 다 제약주를 가지고 왔는데 예. 제약주 중에서의 또 대장 알테오젠을 가지고 오셨고 네. 저는 이제 떠오르는 앞으로 좀 다크호스 그 대웅제약은 사실 네. 그동안 언급이 좀 덜 돼 있던 것 같은데 막상 흐름을 보니까 꽤 올라와 있더라고요. 매력도가 저는 좋은 기업이라고 보고 있고요. 그러니까 대웅제약이 사실 그 파이프라인이 많다 보니까 라이벌이 많습니다. 이 대웅제약 하면은 그 주보라는 나보타 보툴리눔 톡신을 이제 보유를 하고 있고 이 보툴리눔 톡신 관련해서 휴젤과 대웅제약만 미국의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휴젤이 최근에 신고가 랠리가 나오고 있잖아요. 네. 지난해 휴젤의 그 레티보가 미국 FDA 승인 받고 원래 4분기부터 이제 실적이 반영이 될 것으로 기대했는데 올 지금 3월 말부터 기점으로 해서 미국에 지금 상용화가 된 그런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제 대웅제약 같은 경우는 이미 그 주보가 시장 점유율을 거의 2자릿수, 13%대까지 지난해 점유를 해나가고 있기 때문에 확실히 일단은 먼저 선점을 한 선점 효과가 있는 그런 기업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최근에 그 외국인 관광객이 기존의 코로나 팬데믹 이전 수준까지 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우리나라를 찾은 외국인 중에서 의료 관광으로 온 외국인 수도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게 하나의 코스라고 하는데 명동에 가서 이제 쇼핑하고 동대문 가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강남 가서 피부과 시술 받고. 네. 네, 그래서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이마나 턱 시술 받는데 보톡스로 시술 받으면 10만 원도 채 나오지 않거든요. 할인받고 하면은. 근데
미국에서 이 이마턱 보톡스 시술을 받으려면 적게는 뭐 60만 원에서 200만 원까지 나온다고 하고요. 너무 비싼데요? 네, 그리고 일본 같은 경우에도 우리나라보다 3배 수준 정도 비싸기 때문에 예. 일본인 관광객들도 지금 우리나라 와서 보톡스나 필러를 많이 맞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톡스 수요 관련해서는 대웅제약이 확실히 좀 견고하게 관련 흐름들을 만들어 나갈 수가 있고, 제가 파이프라인이 굉장히 다양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대웅제약이 지금 현재 차세대 항암제 지금 R&D 관련해서 성과 발표 소식들이 지금 있습니다. 지금 항암 파이프라인이 한 3개 정도 되는데요. 보니까 뭐 선택적 억제제, 명력 항암제, 합성 치사 항암제 이와 관련된 파이프라인을 보유하고 있고, 최근에 비만 치료제가 또 굉장히 핫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비만 치료제를 써서 살을 뺐을 때 문제점이 뭔지 아시나요? 늘어지는 거 아니에요? 네, 그렇기 때문에 보톡스 필러 그 시술이 늘어날 아. 것이다라는 그런 이야기도 있고요. 대웅제약 쪽에서도 비만 치료제도 개발 중에 있습니다. 현재 지금 싹센다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한 번씩 피하 주사하는 제형이고, 미고비 같은 경우에는 일주일에 한 번 정도 그 주사를 하거든요. 근데 앞으로 향후 월 1회만 맞더라도 이와 이제 비슷한 효과를 가질 수 있는 그런 이제 주사제를 현재 개발 중에 있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시장에서 핫했었던 제약바이오 종목들 하면은 또 비만 치료제 이슈가 있는 종목들이 시장에서 계속 부각을 받았었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대웅제약이 지금 라이벌로 봤을 때 뭐 휴젤이라든지 이런 이제 비만 치료제 쪽 관련해서도 향후 이제 성장성 그리고 앞으로의 확장성까지 고려해봤을 때 지금 시기도 저는 접근하기 굉장히 좋은 시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대웅제약 주가 움직임도 같이 함께 보도록 할 텐데요. 기존에 2018년도 제약바이오 랠리 왔을 때, 이때 이제 기점으로 해서 추세선을 작도해 보면 사실 이제 팬데믹 때는 28만 원대까지 올라갔었거든요. 근데 하락 추세에 지금 딱 라인에 걸려 있는데,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할까 말까 하는 지금 구간대에 위치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이전 2022년도 전고점 구간대 라인은 18만 원 구간대까지도 사실 흐름을 보고 있긴 하거든요. 근데 1차적으로 일단 단기적으로 이제 단계별로 상향해 나가는 게 좋기 때문에, 일단은 지난 전고점 구간대가 16만 원대라서 16만 원 구간대 기준으로 해서 목표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고요. 현재 수급 상황이 너무나 좋습니다. 최근에 외국인들도 지금 수급이 들어와주고 있고, 보험이나 투신, 연기금, 사모펀드 메이저 지금 기관 수급들 쭉 들어와주고 있죠. 그만큼 지금 대웅제약의 모멘텀이 많기 때문이라는 반증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요. 만약에 이제 단기 공략하고 싶다, 좀 부담스럽다 하시는 분들은 저는 사실 13만 원 구간대까지 분할 매수 관점 유지해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60일선 구간대 단기 손절 라인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역시 K-뷰티의 저력이죠. 저도 이제 시술할 타이밍이 좀 됐는데, 대표님 말씀 참고해서 다음에는 대웅제약 걸로 부탁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웅제약, 이렇게 곽유정 대표가 꼽아주신 추천주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가격까지 정리해드렸고요. 반대로 시총 코스닥 1위입니다. 알테오젠을 지문상 차장께서 골라주셨는데, 알테오젠 주목하신 이유는요? 네, 내용적인 부분들은 너무 좋은 내용밖에 없어서 네. 안 좋은 내용을 찾아드리기도 되게 어려운 상황인 거예요. 좀 안 좋은 내용 말씀하시는 줄 알고 깜짝 놀랐습니다. 이게 보통 알테오젠의 차트를 이제 시계열로 쭉 늘어나서 본다면 이제 상승 기간이 대략 1년 정도 이어지고, 그리고 조정 기간이 길면 5개월에서 6개월까지 이어집니다. 근데 2월 말 3월 초 기준으로 볼 때 알테오젠이 최고가를 찍었던 3월 18일, 17일 전후의 기간이 알테오젠이 아스트라제네카와 그 SC 제형 계약을 진행이 되면서 그 점을 딱 고점을 찍고 나서 차익 실현 물량이 나왔던 부분들이 있고요. 이게 사실 이제 바이오 종목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매매에 있어서 내용이 다 좋다라고 얘기를 하기는 하지만 어느 정도의 매매 스킴이 필요한 종목 그리고 섹터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어찌 됐던 간에 뭐 일단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로열티 수익이 굉장히 강하게 찍히긴 했지만, 그 찍히기 이전까지에 대해서는 뭐 세론더 뉴스에 대한 얘기도 있고, 그리고 뭐 차익 실현에 대한 어떤 타이밍적인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결론지어서 말씀을 드리자면, 알테오젠 같은 경우가 그동안의 주가를 억눌렸었던 그 가령 이제 좀 섹터별로의 좀 약간 악재로 불리우고 있었던 그 IRA 약가 인하에 대한 그 분위기와, 그리고 특허 분쟁에 대한
마무리 국면이 저는 도입됐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미국에서 그 특허 분쟁 소송이라고 불리우고 있는 PGR 심사 개시일이 6월 달로 만약에 확정이 될 경우에는 본격적인 알테오젠의 주가 랠리가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높아 보입니다. 이게 할로자임과의 어떤 소송 이슈가 계속적으로 노이즈가 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어 보이는데 할로자임이 거기서 엠다이즈라는 자기네 플랫폼 특허에 있어서 예. 계속적으로 특허를 이어서 소송을 걸고 있거든요. 근데 소송의 내용이 별 다를 게 없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특허를 침해할 만한 근거가 없다라는 부분들이 실상의 어떤 팩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 같고요. 예.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가 할로자임과의 어떤 특허 분쟁에 있어서도 지금 아직까지 지금 키트루다 SC를 제형으로 이어지려고 상품화 시키려고 하는 어떤 머크와 알테오젠의 어떤 관계에 있어서 아무런 어떤 노이즈가 발생되고 있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서 봤을 때는 충분히 알테오젠의 현재의 가격은 너무나도 저렴하게 거래가 되고 있다는 부분들을 감안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예. 두 번째 같은 경우는 그 약가 인하에 대한 내용인데 이게 미국 CMS에서 이제 결정되는 내용을 뜯어보자면 15년 동안 13개의 동등한 약효를 신약에 대비해서 지니지 않는 약이 있다면 그 약은 약가 인하에 해당이 된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알테오젠이 진행을 하고 있는 SC 제형 같은 경우는 사실 정맥 주사 대비해서 SC 제형이 훨씬 속도 면에서 안정성의 측면에서 굉장히 우호적인 효능을 지니고 예. 있거든요. 그래서 정맥 같은 경우는 정맥 주사 같은 경우는 사실 한 번 주사를 이제 투여를 하면 길게는 6시간에서 8시간까지 투여를 해야 되는 거고 그리고 SC 제형 같은 경우는 짧으면 30분에서 1시간 안에는 끝내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이가 굉장히 크군요. 굉장히 생각보다. 차이가 많이 크고요. 그리고 이제 정맥 주사나 그리고 SC 제형에도 주사를 가야 하는 어떤 기술적인 부분들도 충분히 차이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충분히 CMS에서 요거를 IRA에서 약가 인하 SC 제형을 약가 인하로 진행을 할 거다 결정이 날 거다라는 부분들에 있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해당되지 않을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렇지 않을 것이다. 만약에 이게 최악으로 가서 약가 인하에 해당이 된다 하더라도 현재 CMS가 키트루다 전체 매출에 차지하는 비중이 38%인가 그럴 텐데 이게 2038년도에 지나가게 되면은 CMS의 전체 매출이 25% 언더로 밀려요. 그렇기 네. 때문에 미국에서 차지하고 있는 CMS의 비중이 점차